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 보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김지성! 신지! 해피하는 게 이렇게! 요즘 남편과 아이들 덕분에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이! 먼저 떠오르는 대세 SF9의 로! 진짜 조선시대에 다산 정약용이 있었다면 이 시대는 다산 김지성. 네. 항상 지선 씨는 봐도 늘 웃는 얼굴이에요. 인상은 집에서만.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애들이 이제 남자애들이 3명이고 여자애가 1명이니까 중2, 중1,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이렇게 되잖아요. 첫째는 괜찮은데 둘째가 지금 한참 그런 시기예요. 어느 날에 방에 딱 들어갔더니 벽에다가 죽고 싶어. 이렇게 써놓은 거야. 진짜? 야, 엄마가 놀라지 그러면? 뭐야 이게?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첫째가 딱 보더니 엄마 내가 중1 때 그랬다는 거야. 저거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너무 든든하겠네요. 네. 근데 허양임 씨는 네. 요즘 진짜 고지영 씨 인기가 너무 많잖아요. 최고의 신랑. 일단 아들이 인기가 많죠. 승재가 너무 귀엽잖아. 고민 같은 건 없죠? 승재는 뭐 원하는 사실 거 있나요? 감사하게도 저한테 너무 과분한 아들인데요. 이제 컸는지 외로움을 좀 타는 것 같아요. 동생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좀 해요. 애는 애다. 네. 동생 놔주면 되죠, 뭐. 외로우면 자산의 기운을 좀 받으시죠. 어떻게 쏴드려요? 아니 우리 신지 씨는 네. 새 신부처럼 하고 나왔어요. 예? 네. 전혀 지금 사랑해요? 지금 사랑해요? 아니요. 아니 지금 사랑 중이에요. 아니, 지금 연애해요도 아니고 우리가 새 음반을 가지고 나왔으면 노래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신지 얼굴살 어떻게 뺐냐고 그걸 궁금해 진짜 살 많이, 여기더라고요. 살 많이. 살짝 나름대로의 비결. 마사지 받아요. 언니랑 같은 샵에서. 언니랑 같은 샵에서. 언니랑 같은 샵에서? 같은 샵이라고요? 고소하고요. 아,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나 보죠? 신곡 좀 들려주세요. 네. 아 좋다 좋다. 내가 쉽게 당할 것 같냐? 나 이제 착한 여자 아니야. 내가 그리 쉬워 보이니? 우리 이용기 씨하고 로운 씨도 혹시 새로운 음반 때문에 나온 건 아니죠, 여기? 정답. 예! 정답. 예! 내가 맞추고 싶었는데. 여름밤의 꿈이야. 오늘 밤 다시 만날 수 있나요? Cause I'm missing you. Cause I'm missing you. 그대가 너무 보고 싶어. 야, 펀치라다. 아주. 몸이 가벼워. 살면서 이런 맛도 있어야지. 아니 피서를 못 얻어가. 멤버 중에서 로운만 선택해서 온 이유가 뭐 있어요? 너가 인기 제일 많지 않아? 너가 인기 제일 많지 않아? 그냥 회사에서 인기 제일 많은 친구 같이 나가자 이렇게 됐는데 로운이 나온 거구나. 네네. 로운이 나온 거구나. 네네. 어머 아니라고 안 한다. 어머 아니라고 안 한다. 옛날랑 달라. 요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기 제일 많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고민들이 도착해 있는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슬픈 신혼일기. 이런 고민도 되나요? 누굴 위한 삶인가? 제목은 슬픈 신혼일기. 그 신부 나오나요? 네, 신문 나옵니다. 예. 20대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9개월 된 새댁입니다. 결혼하면 남편과 맛있는 저녁도 해 먹고 꼭 붙어서 함께 잠들고 하고픈 게 많았는데요. 남편은 자꾸 밤만 되면 홀린 듯 나가버려요. 바로
바로 어디냐? 스크린 골프에 미쳐 있습니다. 퇴근 후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새벽 3시나 돼야 집에 들어오고요. 전 늘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 혼자 잠들기 일쑤예요. 더 문제는요. 사실 제가 임신 9개월째거든요.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배는 자꾸 아파오는데 남편은 걱정이 1도 없어요. 내가 좀 아픈데 오늘은 좀 골프 안 가면 안 될까? 그래? 아파? 그래도 골프는 가야 돼. 이러다 애라도 나오면 이런 남편하고 평생을 함께할 생각을 하니 벌써 눈앞이 깜깜합니다. 자나깨나 골프밖에 모르는 저희 남편 좀 말려주세요. 우리 형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너무 잘했죠. 네 번 다. 아니, 3번까지. 아니, 3번까지 너무 잘하죠. 승지 엄마는 어때요? 이거 딱 듣고요. 엄마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굉장히 몸이 힘들거든요. 몸이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9개월 때. 8월달 되게 더울 때였는데요. 잠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뒤척이잖아, 계속 네. 나는 엎드려 자는 게 너무 소원이었어요. 그게 안 되잖아. 엎드려 자고 싶잖아. 그래서 남편한테 매트리스를 파달라고 그럴까. 한번만 엎드려 자고 싶은 거야. 그것도 괜찮다. 임신한 주부들을 위해서 엎드려 자게 밑에를 파, 침대를. 그럼 왜 그 침대 사시려고요? 그러면서 배 나오고 난 뒤에 엎드려 잔 적이 그게 한 30년 된 것 같아. 저는 사실 골프에 미쳐 있는 사람이 제 가장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김종민 씨가 굉장히 미쳐 있어요. 저희가 지방에 공연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어우, 다행이네. 그런데 빨리 서울에 와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스크린을 하셔야 돼서. 그만큼 골프에 미칠 정도인가 싶은데 지금 이분은 아내가 아내가 임신한 지 9개월인데. 심지어 9개월에 만삭의 아내를 두고 그러니까. 있는데 김정희 씨 골프 누가 가르쳤어요? 제가 먼저 시작을 해서 오늘의 주인공 아내분을 박수로 모셔봅니다. 예. 다리 뻗으세요. 좀 편안하게. 편한 우리 자세로, 애기 최대한 다 편한 하는 자세로 하세요. 예, 이제 누우셔도 되고요. 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온 24살 정혜입니다. 24살이에요. 제가 친누나가 있는데 25살이시거든요. 저보다 한 살 많으시고. 23살. 또래네, 또래. 로운이 되게 아주 묘한 매력이 있네요. 24살에 올 때 로운이 우리 누나랑 동갑이에요? 아니면 나랑 동갑이에요?도 아니고 우리 누나가 한 살 먹고 저보다도 한 살이 많아. 공통점이 하나도 없네. 와, 진짜 너무. 뭐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거죠? 자, 어느 정도 빠졌는지 얘기 좀 해볼까요? 남편이 바로 결혼하자마자 골프 빠져가지고 거의 진짜 복수공방으로 남편은 무슨 일을 하는데? 일하는 거는 피자 가게 점장으로 일을 하고 피자가게, 우리가 아는 피자가게. 네네. 그래서 아침에 10시 반에 출근하고 10시 반. 10시 반에 이제 퇴근을 해서 12시간 일하시네. 네, 밤에 늦게 끝나니까 당연히 저랑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퇴근하자마자 바로 또 골프장으로 가요. 새벽 3시쯤 이제 밥은 늘 저녁이나 이런 거 혼자 집에서. 네, 혼자 밥 먹고 혼자 빨래하고 그러고 있죠. 결혼 전에는 한 번도 이런 거 예상을 못 했죠. 시아버지께서 그냥 우스갯소리를 약간 여름에는 수상 스키를 타고 겨울에는 이제 스키를 타러 그런 가는 사람들 있어. 남자애라 시즌별로 막 왔다 갔다. 오, 그래서 이용기 씨는 그런 편이시구나. 그때 빠졌던 건 또 볼링이랑 스크린 야구에 또 빠져 있었어요. 다양하게 가는구나, 다양하게. 저랑 너무 비슷한데요? 이제 그게 나름 데이트라 생각하고 제가 같이 따라가줬었죠. 일단 옆에 앉아있는 것도 좋으니까. 그때까지는 골프는 너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장비를 또 제대로 갖춰야 하는 스타일이세요? 어때요? 네, 장비도 또 이게. 진짜 전문가 수준도 아니면서 일단은 사고 봐요. 그 장비부터 좋은 걸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네, 사고 보고 그다음에 조금 하다가 질리면은 전시용으로 이렇게 놔두고
볼링공도 그냥 그대로 전시용으로 놔둬 있고 수상스키 그 보드 같은 보드 있지, 것도 모델이 샀어요? 그것도 자기 처박아져 전용 있고. 보드를 사게 되죠. 아 사실은 뭐 웨이크보드까지는 자기 장비 없어도 되는데 이제 볼링이나 골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장비를 좀 많이. 아니 근데 홍기 씨는 되게 잘하잖아요. 남편 되게 잘해요? 아, 되게 잘하진 않고요. 그치? 흉내만 내요. 약간 그 임신 중이신데 울면서나 아프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뿌리치고 나가셨다는 그래. 거죠. 임신한 아내가 네, 울면서 제가-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가지 말라고 막 때도 써봤고 그랬는데 남편이 약속해서 가야 돼. 이제 진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홧김에 이제 집도 나간 적이 있어요. 집을 나가본 적 있어요? 네, 걱정이 됐죠. 아, 남편이 엄청 찾으면 어떡하나, 화라도 내면 어떡하나 이제 그랬는데 친정집 갔어? 갔으면 말이라도 하지. 잘 자. 이렇게 하고 너무 서운해. 보내고 자, 남편 만나볼게요.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되게 해맑아. 안녕하세요. 어머 되게 해맑아. 얼굴도 착하게 생겼어. 아내의 편하네. 고민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순간에도 이해는 많이 되진 않아요. 진짜. 이제 일주일 내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장 동료들이랑 2시간, 3시간 즐겁게 그냥 스트레스 풀고 오는 건데 매일 가진 않지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간다라는 거. 고정적으로 2번 정도 가고요. 날짜를 정해서 월목만 치자 이렇게 했는데 2번밖에 안 나가니까 실력이 안 는다고 3번, 4번 이렇게 다른 핑계 대고 뭐. 서너 번이 되는 거예요? 네. 일주일에 4번 간 적은 거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못 가게 하고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나 집에서 뭐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있으면 뭐 하냐고? 네. 그럴 때는 억지로 못 가게 해서 안 갔을 땐 집에서 뭐예요? 억지로 못 가게 해서 못 간 적이 없어. 네, 다 갔어요. 꽁꽁 간 거구나. 남편이 지금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앉아서 하는 재미 중에 꽃은 도박이라 하고 서서 하는 재미로 꽃은 골프라고 들었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 위험한 사람이네. 뭐 하나를 빼뜨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누워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잠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숙면 취하는 게. 그래서 서서 하는 운동 중에 제일 좋을 즐거운 게 골프인데 그래서 얼마나 할 생각이에요? 3년에서 5년 정도는 조금 쳐야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타수가 나오면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언더 정도 이제 평타에서 언더 정도. 언더요? 스크린으로 언더를 얼마나 어느 정도 치세요? 지금 80 초반 정도 치고 잘 치네. 치는 지 얼마 됐는데요? 6개월 치고. 문제인 건 좋아하는 거 열심히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이를 가졌고 그렇게 똑같이 총각대처럼 그 기준을 적용시키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내도. 근데 네. 그 전까지 아내는 한 번도 이제 제재가 없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가면을 벗은 게 아닌가라고. 가면을 벗은 게 아닌가라고. 아니 무슨 얘기예요? 아니 결혼을 벗어요. 결혼하고 나면 임신을 바로 했잖아요. 아니, 임신을 안 했으면 조금 더 뭐 그렇게 조금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친구들 왜 먼저 결혼한 사람이 없어요? 네,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둘째나 셋째나 뭐 이러면 그냥 뭐 이럴 텐데 처음이니까 안 해도 얼마나 네. 걱정되고 두렵겠어요. 원래 임신이라는 게 좀 아픈 거고 네가 겪어보셨냐고. 저기 그런 식의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임신한 뭐 출산 교실 막 이런 거 가면 남자들도 그런 있어, 옷을 해보는 거 있어. 입어보거든요. 그런 거 안 해보셨죠? 네, 안 해봤습니다. 생수통 아시잖아요. 생수통을 배에다가 달고 사는 거야. 아니 아까 로우는 본인 누나보다 한 살 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남동생이었으면 진짜 그러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남편한테 걸렸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아기가 생긴 거는 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너무 무책임한 거 같은 그렇죠. 거예요. 우리 보지 말고 네. 정면으로 남편 얼굴을 보고 딱 얘기해봐요. 질문 하나 해봐요. 골프는 어쩌다가 골프는 어쩌다가 착해서 그래요. 우리한테는 막 따지더니 로우는 남편한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네.
장인어른이 골프를 좋아하시고 골프 광이세요. 엄청 잘 치시고. 장인어른께서 아버님이 골프 클럽도 선물해 주시고. 네, 아빠 믿죠? 네, 너무 믿고 진짜 아빠도 진짜 정말 진짜 저의 적인 거예요. 아빠도 이제 골프 빠지시기 전에도 뭐 다른 취미가 또 많으셨어요. 아빠를 보면서 자랐으니까 아 저런 남편을 만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정말 똑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진짜 골라도 저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랑만 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다 이제- 얘기해 보세요. 누구랑 칩니까? 이 전에 같이 일했던 지점장들이랑 같이 이제 골프의 매력이 이제 좀 여유로움이 있어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같이 일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뭐 중요하죠. 치킨도 그런 거 스트레스 먹고 푸는 아니 근데 궁금한 그 게- 지점장들하고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네. 왜 와이프랑 공감대를 형성을 안 하고 왜 제일 밖으로 공감해야 되는 그렇지 사람이 없는데. 그렇지 그렇지 휴문날 때마다 아내랑 항상 뭐 영화를 보든 뭐 아니면 애기용품을 보든 밥도 해주고 하거든요. 저는 해주고 나서 항상 그 대가로 저한테 갔다 와도 되지? 물어보자. 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 갔다 와도 되지? 저는 그래서 남편한테 바라지도 않아요. 골프 나가려고 이렇게 잘해주는구나라는 이게 다 의심가지. 저희 드럼 치는 친구 얼마 전에 얘기를 났는데 너무 신기하니까 하루 종일 그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럼 초대니까. 그거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근데 원래 궁금하죠. 그래갖고 같이 잘 때 이렇게 태교 자주는 아니지만 트산 크림도 발라주고 발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같이 있어야 바르지. 미션 어떻게 남편 발라? 같아. 아니 밥을 해주고 뭘 해주고 해주고가 아니라 진짜. 그냥 같이 있어야지 그 시간을 같이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부부니까. 너 지금 결혼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 남편을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이 있지 않고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아내분께서 임신을 하고 배가 부르면은 우울하대요. 네. 변화가 생기니까 우울한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는 그런 거 게. 어디서 들었어요? 그런 거 게. 어디서 들었어요? 아 그냥 성교육 받고. 아, 성교육 하물며. 요즘 교육 받잖아. 그래. 남편이 스크린 골프 치러 가면 한 달에 뭐 두 번 친다고 그러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스크린 골프 치면 한 20만 원 정도 치고 있어요. 20만 원 정도면 술도 담배도 안 하시고 하니까 그 정도면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저희 형편이나 저희 생활상 20만 원이 저희한테 되게 큰 돈이거든요.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아직 예? 창피하지만 생활비를 한 번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생활비를 한 번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지금 생활하는 거는 이제 제가 직장 다니면서 벌어놨던 돈이랑 이제 엄마 아빠가 제가 좀 안쓰러우니까 이제 몰래 이렇게 주시거든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출산용품이나 가정용품 같은 게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예정일이 언제예요? 9월 5일이요. 안 나갔어. 진짜. 남편한테 예전부터 얘기를 사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뭐 벌써부터 그러면 이제 남편분의 월급은 어디 있어요, 그럼? 저 지금 생활비를 일단 한번 어디 아니, 이게 문제가 많이 달라지는 상황인데 지점장님인데 월급을 받을 때 그거 어디 갔을까? 양평 쪽이니까 양평에 있을 것 어디 같은데. 정신이 들어갔나? 어디에 땅이 아니 묻어? 조금 했다가 애 낳으면 딱 이렇게 한 1,000만 원 빡 이렇게 선물로 주려고 그러는 거 있지? 야 들어봐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조금 사고 쳤던 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빚이 있어서 그 빚이 얼마예요? 한 2천만 원. 그럼 언제까지 생활비를 못 주는 거가 돼요? 진짜 다음 달이면 이제 끝나거든요. 다음 달이면 빚을 다 갚는다 이런 얘기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럼 이런 얘기 대화가 해야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얘기 듣고 화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도 화가 많이 났죠. 골프를 치러 자주 나가니까 누나가 혼자 있는 시간도 되게 많거든요. 그 연애할 때도 둘이 같이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어요. 같이? 명이 일이 늦게 끝나시니까 새벽에 나가고 막 아침에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 결혼을 그래서 책임지려고 결혼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그렇게 된 건데. 그래 그거는 좀 약간 이해가 되려고 그러는데 또 다른 건 없어요?
누나가 이제 제가 밖에 나가 있었는데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 동생한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달려갔죠. 근데 누나가 울면서 집에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나를 그냥 집으로 데려왔던 적도 있고요. 계속 아내가 울 때 막 안 나가고 그러면 이제 계속 못 나갈까 봐. 네, 계속 못 나갈까 봐. 아이고, 결혼을 하고 난 후에랑은 전이랑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아무리 같은 남자 입장에서도 매형이 아직 젊으셔서 노는 거 좋아하시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만약 제 아내가 싫어한다고 하면 조금 일을 줄일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임신하고 애 기르는 어느 정도의 기간은 참아줘야지, 사람이. 그렇지. 매형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요. 자, 매형 보면서. 자, 매형. 예. 어려운가 누나 봐. 뱃속에 아이 이제 로또도 태어나니까 태명이 로또거든요. 로또가 태어나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가장으로서 책임감 같습니다.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저렇게 얘기하는 게 어려울 텐데. 아직까지도 남편이 이렇게 얼굴에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막 이런 게 보이지를 않나. 아직까지는 솔직히 이해가 많이 되진 않아요. 솔직히 이해가 많이 되진 않아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조금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일하는 12시간에 비해서는 임신하고 이렇게 아프고 혼자 힘든 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솔직히 하물며 친구들도 없어요. 가지도 못해요. 친구들 만나러 쉬는 날. 왜 와이프랑 같이 있어줘야 되고 놀아주니 같이 있어주니. 놀아주다니. 잘못 말했어요. 놀아주다니. 잘못 말했어요. 아니. 자, 이제. 신지 씨. 나는 돈을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이 고통을 아니? 그렇게 쉬면서 나도 보상을 받아야 돼. 그쵸, 지금 이 그 생각을 심리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집에서의 이건 보상 문제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남편분 혹시 뭐 엄마가 되는 과정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마음에 좀 혹시 있으세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남자분들이 그렇대요.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겪는 과정? 여자니까, 엄마니까. 여자면은 누구나. 심리 상담을 하거나 우울해하는 정도가 암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이 마음이 힘들기도 하대요. 와, 그 심리 상태가. 그 정도로 우울하고 어떤 남자들은 많이 이해하는 편이고 어떤 남자들은 뭐 나빠서가 아니라 이해를 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내가 아파서 그런 상황에서는 걱정돼서라도 안 나가는 게 이게 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가. 눈치가 보여서 못 나가지, 일단.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걸 알면 솔직히 일도 못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하자 보면은.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신랑분은 제가 보니까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본인만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긴 해요. 얘기 안 하고. 네, 얘기를 대신 대화가 없어서 아내분은 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에 그게 너무 속상하고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서운하고. 연애할 때도 이 밤에만 해서 그래. 밤에 연애를 많이 하는 사람은 꿈만 얘기해요. 그래서 남녀가 연애할 때는 밤에도 해야 되지만 낮에도 아침에도 연애해봐야 되고 낮에도 해야 연애 얼굴이- 감싸시네? 얼굴이 이렇게 생겼네. 뭐 이렇게 얘가 몸이 이러네. 그러면 내가 그렇죠. 내가 밤에 연애하다가 낮에 한번 만나서 다 틀어진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아내분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 남편? 그래. 골프 갈 수 있을 때 가야지. 아기 낳으면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아기 낳고 나서도 지금처럼 고집을 부릴 것 같아가지고 아이 출산하고 나면 뭐 아내분 허락하실 때만 한다거나 하면서 네. 줄일 생각 있으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만 보내줬으면 저는 좋겠어요. 안 보내주면 안 가고. 아내도 어디 가고 싶은데 많은데 못 갈 거야. 애 낳으면 더 못 가요, 아내는. 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이제 진통이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남편이 골프 치러 갔을 때 밤에 혹시 진통이 오면 저는 친정이 가까우니까 친정에 연락을 하겠죠. 부모님이 이제 오시면 남편의 도리를 못하는 거니까 평생 저희 부모님 보면서 진짜
눈치 보고 제인처럼 살까 봐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또. 알보다면. 그것도 남편 생각을 하시네. 떳떳한 사위였으면 좋겠네, 남편이.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나가건 안 나가건 집에 있으면 뭐해? 라는 말은 살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말 안 하다 보면 앞으로 계속 대화가 없거든요. 자꾸만 쓰잘데기 없는 말을 갖다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늘 진지하고 건설적인 얘기만 하나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고 그게 뭐 맞아요. 형제고 그게 친구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고. 신동엽 씨는 집에 있으면 뭐예요? 아우 저는 막 아내가 말 좀 그만해 말 좀. 닥쳐 제발 좀 말해. 저기 에이, 말보자. 또 한편으로는 뭐 아내한테 좀 이렇게 바라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맨날 집에서만 TV 보고 자고 이러지 말고 나가서 운동이라 하든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떨든 어디를 여행을 갔다 오든 저는 다 괜찮거든요. 저는. 근데 그럼 돈을 줘. 갖다 줘. 여행 가게. 나는 사실 너무 많이 속상한 게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7포. 연애도 포기해. 뭣도 포기해. 결혼했는데도 여유가 안 되니까 아기까지 포기해. 그래. 1년만 참자. 응? 딱 1년 후에는 내가 제대로 놀더라도 1년만 내가 결혼했으니까 책임진다. 그럼요. 아무것도 없잖아, 자기는. 뭣도 안 주고 아내한테 나만 바라보지 말고 친구랑 여행도 개뿔 우유통 하나 못 샀는데 누나는 너무 답답해. 내 조카면 정말 진짜 매운 냉면 먹으면 옥수동에 있어요. 아니, 분위기 좋았는데. 뭐 할 수는 없잖아. 캡사이신 좀 많이 들어가. 옥수동에 하나 있어. 먹으면 그냥 저 얘기 들으니까 정신이 나요? 네. 영전나 말대로 진짜 책임감이 전혀 1도 안 느껴지네요. 지금 로운이 뭐 얘기 저 23살이고 24살이잖아요. 24살 아니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아내보다 골프가 중요하니까 골프를 나가신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맞아. 뭐 다른 얘기는 저기 없네. 로나 그냥 앞으로 결국에는 지금 남편분은 누나가 이제 아내분보다 골프가 좀 센 더 얘기를 하면 중요하다. 나보다 더 센 얘기를 해야 뭔가 이렇게 되는 거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아이가 낳고 나서 또 이 마음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이거는 지금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남편이 충분히 훌륭한 100점짜리 아빠고 남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믿겠습니다. 안 누르겠습니다. 김지선 씨가 믿어주시네요. 아내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자, 지금 시점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에요. 남편. 본인이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 혜나, 내가 이렇게 신혼인데 나이도 어리고 이렇게 애기도 있는데 그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이제 애기 나오면 내가 더 지금 못했던 것만큼 더 2배, 3배만큼 더 잘할 거라고 한 번만 믿어줘, 오빠. 사랑해. 믿어주실 수 있죠? 네, 한번 믿어보는 거죠? 네, 믿어보죠. 그럼 과연 몇 표나 나왔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슬픈 신혼일기 몇 표입니까? 자, 200명 중에 총 100 여자분들이 많이 와서 몰라요. 140. 자, 이런 고민도 되나요? 처음 오는 고민인 것 같아요, 이런 고민. 안녕하세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20대 여자예요. 저희 집은 매일 365일 전쟁 중이에요. 나를 따르라! 돌격! 뭐 하느냐? 당장 저자를 끌어내 처형하라! 태조 왕건 아시죠? 네. 정확히는 2000년에 한 드라마예요. 그렇게 됐네요. 저희 아빠는 이 왕건만 지금 10년째 보고 계세요. 지금 10년째 보고 계세요. 왕건, 대저왕건 덕후네. 아빠 제발 나 다른 드라마 좀 보면 안 돼요? 안 돼! 왕건 봐야 돼. 드라마는 무조건 태조 왕건이지. 아빠는 하루 3-4시간은 기본, 심하게는 24시간 내내 본 적도 있고요. 아우
오랜만에 회식하니까 정말 좋다. 그치 아빠 되게 맛있지 여기. 빨리 먹어. 다 먹었지? 집에 가자. 얼른. 나 왕건 봐야 돼. 아니 보려면 또 어찌나 크게 드시는지 저희 집 고양이조차 귀를 막고 잔다니까요. 고양이가 아빠 진짜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제발 볼륨이라도 좀 줄여줘요. 감히 내 집에 얹혀 사는 주제. 왕건. 전혀 이제 왕건 최수종 씨 목소리만 들려도 토할 것 같아요. 오죽하면 강아지 이름도 궁예였다니까요. 이 황당한 고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야, 재밌다. 뭐 언뜻 들었을 때 어때요? 이 사연? 사실 저도 볼링을 처음 쳤을 때 한 6시에서 7시 정도에 드라이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럼 5시 정도 픽업이에요. 이제 새벽 4시까지 볼링을 치고 매니저분의 픽업을 볼링장에서 받아서 방송국을 가서 사전 녹화를 하고 자고 일어나서 볼링장 갔다가 완전 볼링에 매니아니까. 사실 태조 왕건이 진짜 뭐 대단한 드라마긴 한데 이걸 10년 내내 본다라는 거는 이거 예사롭지 않은 거죠.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아버님이 이제 사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태조 왕건만 10년째 보는 거예요? 네, 진짜 10년째 태조한 것만 보시고요. 저는 어려서 잘 기억은 안 났는데 아빠가 계속 TV를 그때부터 보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그거였어? TV에서 계속 최수종 씨만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사실 최수종 씨가 방송에서는 되게 사랑꾼 이미지고 좋으신 분이잖아요. 딱히 악의는 없는데 이제 계속 보시니 좀 싫어지려고도 하고. 너무 싫어. 최수종 씨를 만약에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보는 거면 아버님께서 그 태조 왕건뿐만 아니라 뭐 대조영 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는데 아니, 태조한 것만 보고. 태조 왕건. 네. 최수종 씨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딱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아버님 특별히 왜 좋다고 이유를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그냥 왕건이만한 드라마가 없고. 그냥 최고다. 그냥 왕건이만한 드라마가 없고. 그냥 최고다.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정주행을 하세요? 아니면 네, 정주행도 하시고 일단은 중간중간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좋아하시는 장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태조한 건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보는데도요. 질려서. 그래서 이제 그 반복해서 보셔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계속 듣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궁예가 뭐 관심법이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한 거랑 나는 매력인이라. 그 태조한 건이 끝날 때 나는 무엇이냐. 소리가 있어요. 그 아, 진짜, 그래, 진짜. 반드시 말이. 관심법 장면을 좀 준비를 했대요. 여러분들 보면 아마 기억할 수도 있어요. 어이, 나오다. 어이, 나오다. 아, 연기 너무 잘하셨지. 병들은 들어오. 관심법이란 무엇인가? 나의 마음으로 그대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야. 그렇게 읽어서 보았는데 그대들 모두 하나같이 똥으로 가득 차 있어. 똥말이야. 미륵인 나는 달리려고 하는데 너희 똥막대기들이 쫓아오지를 못해. 땡이들이 쫓아오지를 못해. 저 장면을 한 몇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밤에 머리를 감는데요. 머리 감을 때마다 맨날 들었어요. 머리 감고서 우리 말릴 때마다. 넌 똥만 들었어. 똥대기야. 씻어도 똥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딸의 병들은 들어오. 깜짝이야. 그러면 딸의 병들은 들어오. 깜짝이야.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관심법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나의 마음으로 그대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야. 그렇게 읽어서 보았는데 그대들 모두 하나같이
똥으로 가득 차 있어. 똥말이. 너희 똥막대기를 쫓아오지를 못해. 너희 똥막대기를 쫓아오지를 못해. 너희 똥막대기를 쫓아오지를 못해. 경들은 들어. 경들은 들어. 진짜 그만하세요. 그대는 들으시오. 똥막대기라고. 너무 익숙하구나 이제. 근데 나는 솔직히 아버지가 24시간 보신다 그랬잖아 태조 왕건을. 근데 그거는 조금 그래. 24시간을 자야지 어떻게 24시간을 봐 사람이. 이제 저희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오시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과가 왕건을 트세요.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까지 왕건을 보시고 이제 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쉬는 날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왕건을 계속 트시는 거예요. 그럼 켜놓고 주무시기도 하겠네요. 근데 이제 주무실 때는 왕건을 틀어놓고 그 소리 들으면서 주무세요. 부장가요? 중간에 이렇게 좀 주무시거나 이러고 제가 끄면 그 되잖아요. 끈 적이 있어요. 끄면은 딱 깨신다? 어떻게 알고 딱 눈 뜨더니 아빠 안 잔다 이러면서 어떻게 알고 딱 눈 뜨더니 아빠 안 잔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빠 안 잔다. 보고 있어, 아빠.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내 집에 얹혀 산다. 주제. 그거 말이만요. 맞아요. 그 소리도 하세요. 내 집에 얹혀 사는 똥막대기들을. 그리고 이제 그게 틀고 끝이 아니라 왕건이 전쟁하는 드라마잖아요. 되게 시끄러운데 TV 볼륨을 엄청 크게 틀어놓고 보시는 거예요. 한번 100까지 있으면 한 70? 그래? 3분의 2. 그러다 보니까 수면 장애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만성 피로도 달고 있고 말랐구나. 이제 아유. 최근에는 막 이명 있잖아. 삐 하고서 소리 나는 거. 심각한 정도까지. 이명이 들릴 정도면 사실 저희가 공연을 하고 나면 이제 그렇죠. 이명을 크게 들으면. 그 정도로 큰 거예요? 맞아. 네, 진짜 공연하는 커요. 것처럼. 아니, 근데 이게 태정원이 한 거의 100, 몇십 부작 되지 않아요? 뭐 200부작, 200부작. 200부작? 200부작. 한번 다 보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1시간씩만 쳐도 200시간.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태조 왕건 하나로 인생이 끝나는 거야? 뭐 관심이 없잖아. 한번 좀 여쭤보죠. 아버님한테. 아버님 안녕하세요. 딸의 고민 이해가 되시죠? 아니 나는 그 왕건 하나 보는 거잖아요. 왕건 하나 보는 거야? 일 열심히 하고 와서 왕건을 보는 건데 그거는 큰 고민거리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너무 징하게 보시니까 그런 거죠. 사람이 따라서 뭐 좀 약간 더 과하게 볼 수도 있고 좀 적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아니 하루에 24시간 어떻게 보세요? 매일 그런 건 아니고요. 왕건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그걸 이제 몰랐었는데 그 묘한 매력에 빠져들어요. 묘한 매력에 빠져들어요. 그 매력이 좋아하신다. 전도하신. 딸은 지금 아버님 태조 왕건이 너무 지겨워 죽겠을 정도로 너무너무 싫대요. 아니 그건 뭐 자기가 싫은 거지 내가 싫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싫은 거지 내가 싫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싫은 거지 뭐. 전형적인 충청도 스타일이에요. 딸이 이렇게 아빠 나 딴 거 보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그게 싫으세요? 아니 TV가 2대 있는데 이거 거실로 보면은 난 안방 가서 보거든요.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이렇게 보면은 그거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식사하시고 보면 되잖아요. 어떤 건데 궁금. 근데 어쨌든 궁금해요. 한 장면도 놓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다는 얘기. 아버님은 워낙 소리를 크게 해서 고양이도 귀를 막을 정도면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고양이는 엄격히 따지면 우리 집에 새 드는 사람이잖아요. 새 드는 고양이잖아요. 이거. 지가 알아서 피하면 다 피해 다녀요. 고양이는 계속 아니면 아버님 청력이 안 좋으신 거 아니세요?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장비하면서 시끄러운 걸 겪어봐서 청력이 좀 안 좋은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중장비 그쪽 일 하세요. 예. 엔지니어시구나. 소리가 다다다다다다 나고 막 이러니까. 진짜 궁금한 건 사극들이 많잖아요. 왜 굳이 이거를 이렇게. 왕건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안녕하세요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죄송한데 안 봤어요. 아니 그럼 여기 나가자 그랬을 때 이게 뭔디? 그러게 뭔가 하고서 난 봤는데 좀
껄쩍지근했지. 아니 그러면 여기 연예인들인데 잘 모르시겠네. 다 제가 누군지는 아세요? 알죠. 아니 왕건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동네 달잖아요. 예? 동네 달잖아요. TV에서 뭘 하는 사람인지는 아세요? 옛날에 개그맨. 옛날에 개그맨, 지금은 개그우먼. 버스 차장 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요한, 좋아하는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좀 보시는 거예요? 연결해서도 보고 이렇게 이제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부분을 다시 이제 보는 것도. 그 뭐 어떤 장면이에요? 왕걸에서 최애 장면. 빠져들었던 거는 신한해전. 바람이 역풍이에요, 역풍. 역풍이 불었어. 예, 역풍이 부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활로 쏴야 되니까 날아가지 않고 하니까. 신나셨어 지금. 네. 우리가 이렇게 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사 태평이가 남동풍이라는 걸 찾아내요. 이 북서풍을 남동풍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바뀌어? 김건희 바뀌나? 이럴 수가 있는가? 남동풍일세. 남동풍일세. 야, 저기 스타트맨들의 열연. 대단하다. 야, 저기 수가 있는가? 낙조가 일반자야.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 봐도 막 쭉 빨려 들어가요, 아버지? 빠져들어요? 그럼요, 좋죠. 전쟁 장면 좋아하시네. 아니에요, 전쟁 장면 좋아하시네.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약간 그 배우분들의 성대모사도 좀 가능하십니까? 왕건 아니면 아니에요, 신검이 이제 견훤의 아들인데 네네. 맨날 지고 오면은 막 야단을 치고 하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화풀이에 자기 스스로 궁금하다. 이렇게 있다가 에이구 아버지 우리 같이 웃어요. 예? 멍청한 점들. 어서 가서 군사를 정비해 놓자. 피해보자. 다정 고요왕을 놓치다니.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애구는 아니네. 아이고 이런. 한 번만 더 해봐 주세요. 이제 보시면.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다 잡은 고려왕을 놓치다니 아이고 이런. 이제 제작진이 어느 정도 내용을 다 지금 간파하고 있는지 퀴즈를 준비를 했대요. 태조 왕건 중에서 한 장면을 띄워드릴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버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태조 왕건 바랍니다. 마스터 퀴즈. 오늘 밤은 무왕군에 갈 것이옵니다. 그리고 아침 무렵이면 용로로 하여 나주 영산강에 일 것이옵니다. 그래, 나주. 안으로 가시오소서 폐하. 다행히 바람이 좋아 빠르고 편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그래. 나비! 아니 아직 안 아니에요? 대사가 길어. 길다. 이걸 어떻게 외우나?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어떻게 외우나? 뭐 좀 천천히 말씀하시니까요. 아니 무슨 자, 신세한탄을 자, 이거-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너무 길어요. 좀 더 왜냐면- 생각해야 돼. 나 이렇게 길일 줄은 몰랐어요. 저기 기억나세요? 아버지 아직 말하지 마라. 우리가 마지막 노우는. 그러니까 백제가 이렇게 안타깝다. 로니는 어쩌다 저렇게 됐어? 똥막대기야, 똥막대기! 나는 190. 나수에 도착하면 뭘 먼저 먹는 건가? 이거? 나주곰탕이.
24시간을 그렇지. 거절해. 자, 아버님. 예. 진짜 기억이 나시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예. 내가 지금 고향을 떠나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하단 말이냐, 서두를 게 있단 말이냐 이런 식인 내용이. 야 그래요? 자, 그럼 정답하면 한번 보시죠. 다행히 바람이 좋아 빠르고 편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빠르고 편히 간다. 무엇이 그렇게 빠를 일이 있단 말이더냐? 백제를 떠나는 일인데 뭘 그리 서두를 일이 있단 말이냐? 드라마로 퀴즈를 냈으면 이젠 현실 퀴즈 한번 낼게요. 예. 자, 결혼 기념일은? 아니, 알겠지, 설마. 4월 며칠이요? 똥막대기! 아버님이 저렇게 행복하시던데. 행복하시는데 좀 이해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아마 몇몇 분들은 좀 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게 아빠만 행복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랑 같이 안방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TV 소리도 시끄럽고 아빠가 채널권 다 갖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막 3-4번은 부부싸움 할 때도 있고. 아이고. 어머님이 제일 힘드실 거 아니에요? 진짜 채널 싸움을 집에서 좀 자주 하세요? 네, 전에는 많이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포기했죠. 포기해야지 편하니까. 근데 이게 표면상으로는 채널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아버님의 관심은 온통 일하고 그것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통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외로움도 있겠어요, 어머니? 함께 서운하죠. 있어도. 예. 그렇죠. 제가 이제 몸이 아플 때 뭐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플 때 수면 못하고 그 싸우는 장면들 나오면 그 아니 TV에서 나오면 그게 꿈으로 나오대요. 그렇지, 그럴 때 있어요. 네, 그 꿈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지. 악몽 가끔 꿀 때 있고 막 아이고.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고 막 그렇게 깨고 도망가는 다리 소리가. 눌린다는 근데 아버님이 빠지면 뭐에 한 번 심하게 빠진다 그럼 그 전에 또 빠졌던 거 혹시 그 색소폰을 이제 색소폰. 취미로 네. 언젠가부터 그걸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색소폰. 이제 그쪽으로 조금 이제 하는 걸 이렇게 도움을 줬죠. 하라고 그렇지. 좋은 것 왕건만 같아서. 떨어져 나간다면. 네. 그랬더니 왕건은 왕건대로 시끄럽고 색소폰은 우리 막내딸 방에 아예 음향장치를 다 해놓고 문제가 뭐냐면은 아빠가 그 색소폰 동호회 회장이셔가지고 일주일에 3번, 4번은 계속 저한테 들어보라고 평가해달라고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친구 놀러 와도 그렇고 뭐 친척도 놀러 오고 막 외식할 때도 그렇고 계속 그거를 들어보라고 들어주시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고 일단 뭐 아버님 색소폰 솜씨가 어느 정도? 이거 그거잖아. 개여울.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가족들만 지금 웃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이 연주를 하게 될 때까지 똑같은 걸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들었어요. 좀 전 지겨워요 그냥. 동생도 왕건이랑 색소폰 때문에 힘들죠? 네. 솔직히 저는 제 방을 작업실로 뺏긴 것까진 괜찮은데 근데 지금 집안에서 역적이 됐어요. 왜? 역적이요? 네. 인터넷에서 USB로 전편을 다운받아줬어요. 200편을? 네, 돈을 주고 그 드라마쯤이야 하고서 아빠 봐 하고 이렇게 다운받아줬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방 뺏기고 난 이후에는 그냥 일 때문에도 그렇고 그냥 자취를 했어요.
맨날 언니랑 아빠랑 막 TV 소리 좀 줄여라, 싫다, 내 집이다, 네가 나가라 하면서 싸우고 있고 엄마는 방에서 골골골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을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예. 예.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짜 그런 것 때문에 딸이 이렇게 집에 안 오려고 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서운하고 속상하지 않을까요? 서운하겠죠. 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아버님 얘기예요. 막내딸, 아빠가 왕건에 빠지기 전에는 어떤 아빠였어요? 되게 화목했어요. 저희 진짜 TV도 뭐 TV 경쟁권 이런 것도 없었고요. 다 같이 밥 먹으면서 막 하루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제는 집에 제가 오랜만에 집에 가도 아빠 나 왔어 하고 인사하면 왔냐? 하고서 왕건이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아버님께서 언젠가부터 조금 뭐 뭔가 이렇게 좀 꽂히다 보면은 가족들은 그냥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불만이 아닌가 싶은데 아버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고요. 동의하고 서로 협조해서 왕건이 줄이고 왕건이 줄이고 식탁에서 다 같이 가족들끼리 밥 먹을 때는 그때는 안 보는 거예요. 왜냐면 왕건 입장에서도 아버님하고 겸상하는 거 별로 썩 진지 드실 때는 그냥 식탁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더 이상으로 해줄 수 있어요. 아빠한테 한 말씀 하세요. 네. 아빠, 나도 가족이 이러니까 내가 말하는 의견은 묵살하고 그러지 않으면 좋겠고 서로 불편한 부분을 맞춰가면서 조율해서 살자. 나도 청소 열심히 할게. 네, 알겠습니다. 자, 지선 씨부터.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믿어보겠습니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네. 고민이 아니라고 고민이 생각해요. 아니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족 관계에서 좋아하는 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싫어하는 거를 안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싫다고 오랫동안 얘기했던 거를 참 오래 안 들어주셨던 것 같고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서울 사람들은 이게 충청도 남자들의 말에 이렇게 다 속는다니까요. 그래요? 왜냐면 충청도 여자들이 속이 다 썩어 있어. 왜냐면 충청도 분들이 유하게 말을 해요. 고집스러운데 그래야지. 그러고 그러지 않아. 네, 바꿔야지. 아유, 환장을 노리시네. 안 바꿔? 그러면 막 옆에서 막 속이 터져. 나 고민이라고 할게요. 나 고민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 주인공 고민에 충분히 공감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자, 우리 아버님도 우리 가족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어쨌든 죄송하고요. 아니. 일단 죄송하고요. 내가 큰딸이 우리 큰딸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져 있었어요. 딸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예,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 좀 많이 좀 주고 싶었는데 그때 못 줘서 어떻게 아빠가 왕건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빠진 건 아니고 내가 좀 적절하게 조절해서 우리 딸내미 피 안 가는 선으로 기록할게. 아유, 괜찮으신 아빠요, 볼 때. 우리 큰딸 사랑해. 과연 몇 표가 나왔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지금까지 1등은 145표입니다. 이런 고민도 되나요? 충분히 되죠. 아, 89표! 제가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누굴 위한 삶인가? 여기 선배 역할을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깃집 장사를 하는 경상도 남자 김범석입니다. 요즘 다들 불경기라서 힘들다는데 전 하루 종일 눈꽃을 새 없이 바쁩니다. 범석아, 바쁘나? 빨리 나오나? 여기 평양에 있는 여자 선배라면 범석아, 바쁘냐? 빨리 오려무나? 선배님 지금요? 왜요? 마 옆에 가게 오픈했다 아이가. 하나라도 팔아줘야 되는 거 아이가. 그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고 그러는 기다. 잘한다. 와. 쫙쫙 달라붙죠? 평양 여자 선배라면?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고 그러는 거야. 도우면서 하는 거 좋죠. 문제는요, 형님요. 오늘은 단체 예약 있어서 안 됩니다. 쟤도 장사해서 바쁘다 아닙니까? 말을 왜 그렇게 하노? 어? 옆에 통구이집 이모 알지? 목 디스크 걸렸댄다. 누가 도와주나? 바로 우리다. 어? 오지랖이다, 오지랖. 어째 설거지하러 가자. 마포 누님 이제 혼자 김장을 하고 계시단다. 누가 도와주나? 누가 도와주나?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가자! 각종 허드렛 일부터 500포기의 김장까지 절 끌고 다닙니다. 하루는요, 우리 고향 선배님이요. 범서가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내가 카페를 열었다. 나는 소장이고 니는 부장이다. 아니 그렇게 갑자기 전 온라인 카페 부장이 돼버렸고요. 대체 제 장사는 언제 한답니까? 저 좀 도와주이소. 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의리있고 멋있고 그렇죠. 이웃들이 보기엔 좋죠. 이런 분들 때문에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사연 딱 들어보니까. 전 뭐 멋있기도 하겠는데 이게 본인부터 챙기고 남을 걱정하는 건 좋은데 그죠. 이제 제가 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남을 먼저 돕는다는 건 나의 삶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고문의 주인공 한번 모셔볼게요. 오늘 사실은 이분이 지금 갈비뼈가 골절이 됐어요. 예. 내가 또 왜 그랬는지 나중에 뭐 또 알려드릴게요. 도와주다 그렇게. 고문의 주인공 나와주시죠. 차셨네. 아, 복대 차셨네. 어느 쪽이에요? 여기 9번, 11번 두 대가 빠각되었습니다. 금강기 아니고 떡 부러졌어요? 네. 고향 선배님이랑 지금 장사를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진해에서 부모님하고 소고기집 하고 있고요. 선배님은요? 선배님은 이제 부산하고 창원에서 식당을 한 3개 정도 하시고 계시고. 실제로 같이 하는 것도 아닌 거네요? 지역이 같은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면 경상도 통틀어서 모든 가게 하시는 분들 카페 다 가입이 돼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한 4, 50명 정도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많다, 많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금 한 2,000명 정도까지는 2,000명 정도까지는 알고 지낸 지가 얼마나 되신 사이예요? 이제 한 20년 정도. 20년. 아유, 오래됐네. 그럼 친해진 거는요? 급속도로 친해진 건 이제 제가 장사하면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제가 그분을 찾았겠죠. 장사의 선배니까. 네, 갑자기 이제 한 3년 전쯤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다. 같이 도우면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좋은 말씀이죠. 취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의 파트너를 너로 정했어. 그냥 통보로 해버렸어.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부장이 되고 기분이 안 좋아했어요? 그때 아, 나 부장이다. 나름 그래도 식당 하면 사장이잖아요. 카페를 하면서 다시 부장으로 내렸죠. 여기 나올 때까지는 형님 제가 오늘 너무 바빠서 거절도 많이 했었다 많이 이거죠. 하셨다는 건. 그런데도 그냥 집 앞에까지 막무가내로 와가지고 오셨다는 그냥 오셔서. 싣고 가는 거예요? 제 장사가 잘 돼야 이제 남도 도와주고 당연하지. 뭐 어떨 때는 거의 매일 밤낮 상관없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적게 만나면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적게 만나는데요?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뭐, 야, 한번 가보자. 납치하다시피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부산으로 빼시는 거예요. 오픈했다고 갔어요. 근데 그날 제가 또 저녁 단체 손님이 있었거든요.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까 사연에도 있었다시피 어르신인데 이제 돼지갈비집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매년 500포기를 하세요. 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뭐 저만 근데 할 말이 없는 게 소장님은 그 형님은 가족들 뭐 아들도 가서 이렇게 포함하시거든요. 온 가족이. 네. 온 가족이. 500포기를? 네, 그냥 저도 할 말 없으니까 이제 하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김장 말고 또 어떤 일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뭐 오픈 전에 이제 뭐 테이블 옮겨야 된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된다. 주방 이모가 갑자기 오늘 아프셔서 못 나왔다 이럴 때 설거지를 하러 가야 된다. 근데 이거를
거절하는 게 실질적으로 좀 저도 그런 게 저희가 가게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처음에 가게를 하면 잘 모르잖아요. 네. 메뉴 같은 것도 설정해 주시고 홍보 같은 것도 어떻게 하는지 해주시고 카페가 생기면서 3년 전부터는 누가 하노? 우리가 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선배님이 저는 봤는데 늘 남을 도와주려고 로켓 발사하기 직전의 모습 있잖아요. 누가 날 부르면 늘 뛰쳐나갈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차원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열정이 넘치시네. 오늘 후배 범석 씨 얘기를 쭉 들었는데 여기가 좀 과장된 거예요, 사실이에요? 떨어가지고 고민을 잘 못하는데 훨씬 과합니다. 훨씬 과합니다. 저는 뭐. 더 과해.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도와줘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고. 예. 우리 범석 씨가 보이소. 덩치 좋지. 뭐 시키면 억수로 잘합니다. 두 분만 그렇게 도와주러 다닙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같이 옵니까? 다른 사람들 도와달라면 한 번, 두 번 해봤더만 경기를 하고. 연락이 안 주로 되고. 두 분만 다니네. 아니, 많은 사람들 도와주면 더더욱 좋겠지만은 마지막까지 남은 친구가 이제 저 친구. 다 지금 떨어져 나갔어요? 착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왜 대체 그 남았어? 모임을 왜 만들고 그게 어떤 모임인 거예요? 자, 우리 모임은 마음 편하게 장사합시다.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렇죠. 힘들죠. 예, 이런 시기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 말투가 말투가 되게 재밌어요. 원래 말투가 그러세요? 긴장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럼 원래 말투가 그러세요? 추진력이 있으신 거야. 뭔가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저 친구한테 야 우리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작된 게 마음 편하게 장사합시다 카페입니다. 일단 내 장사가 잘 돼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자기 장사가 되지 않고 남의 일을 도와주는 걸 발부출입니다. 그렇죠. 발부출이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저는 장사가 좀 됩니다. 우연찮게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인이 직접 저기 한 거예요? 누가 개업한 해줘요?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과 같이 하기 때문에 아유, 부모님들이 힘들지. 어떨 때는 따라다니다 보면 이제 부모님하고도 많이 갈등도 생기긴 하거든요. 눈치도 많이 보이고. 부모님이랑 갈등이 있으시면서까지 이웃을 도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시면 선배님 혼자 가셔도 되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재치장을 맞들면 낫지만 이분도 가족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범석 씨 어머니하고 범석 씨하고 말을 다퉈가지고 네? 한 3일 말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한 적도 있다 해서 제가 요즘에는 우리 마부장님 집 앞 멀찌감치 차를 대놓고 야야 여기 골목대로 나왔나? 저게 더 로미오와 나빠. 줄리엣을 만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 3년 동안 거의 매일 이제 쫓아다니다 하다 보니까 뭐 임상 실험 당하다시피 제가 그렇게 했어요. 뭐 임상 실험이요? 음식점이에요, 임상 실험? 저는 매운 걸 못 먹거든요. 갑자기 막 한 날은 매운 찜닭을 신메뉴가 나왔다고. 아, 다른 가게? 네. 아, 형님 저 진짜 매운 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먹어봐야 조언도 해주고 코멘트도 해줄 거 아니냐. 그냥 괜히 그날 좀 억지로 좀 먹었어요. 그날 새벽에 이제 위경련이 나와가지고 흘러가지고. 응급실 간 적도 있고 제가 모서리 공포증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좀 있는 사람들 있어. 그게 있어서 이제 주사 맞는 것도 싫어해요. 빼짝한 거 막이네. 네. 근데 갑자기 한의원 가는지도 몰랐어요. 한의원 또 개업한 거야? 어느 네. 분이 또? 결국은 잡혀가지고 이제 침도 맞고 아프지 손님 않냐. 역할을 해야 되니까. 또 하루는 기분 전환하러 가자고. 그날 이발소에서 이제 새로 나온 탈색 약이 있다고. 탈색? 머리 대지로 갔구나 또. 예, 갑자기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제 금발 이제 그 문제는 저는 이제 한우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갑자기 노란 머리가 앞에 딱 있으니까 놀라시지. 한의원 개업했을 때. 아, 저건 하이데가 무서웠나 보다. 아마 세약 나왔을 때. 미용실 전 직원이 다 달라붙은. 잠깐만. 아니 나오더라고요. 이러고 한우집에 가면 어르신들이 보면 뭐라 하죠?
침을 맞거나 뭐 이런 건 본인이 하실 생각은 왜 안 하세요? 뭐 매운 찜닭도 마찬가지고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서 하는 게 편한 건 확실합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저 친구 매운 거 저렇게 못 먹는지 몰랐고. 아, 맵다고 분명히 못 먹는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때는 즐기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응급실 갔다 오더라고 새벽에 그지? 지금 미안하다. 지금 미안하다. 그럼 염색은? 최호적 이발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머리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범수 씨 선배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감독은 시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범석 씨 자신 있지 않습니까? 머리도 크고 모델은 필요한데 급하게 모델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진짜 이 자리 나온 이유는 이제 형님 부르는데 나가고 싶지 않아서 나온 거예요? 거절하고 싶어서? 그거보다 이제 좀 횟수를 좀 줄여주셨으면. 제가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저기 갈비뼈는 어떻게 하다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궁금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복대. 복대 차고 2달 정도 이제 요양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여름철 장사 대비 뭐 그래가지고 계곡을 가재요 갑자기. 단합대회. 예, 이게 왜 장사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스박스 들고 이제 먼저 자리에 잡아야 되니까 가다가 넘어져서 바위에. 아우 바위에. 예. 큰일 날 뻔하셨네요. 아니 부모님이 깜짝 놀랐겠네. 예, 저희 부모님보다 이제 와이프가 좀 속상해. 아 결혼했어요? 예. 아니 선배님요. 범석 씨 9번 실비변 대단히 미안합니다. 9번 실비변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집에 데리고 가지고 파스 발라주고 라면 끓여주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인공님 와이프였잖아요? 그러면 저 선배님 미워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다치면. 네. 제가 초등학교 2학년하고 7살짜리 아들내미가 있는데 서른 많이 갈 때네. 예. 퇴근을 하고 나면은 같이 이제 애들 케어도 해줘야 되고 예, 밀린 집안일도 이제는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예. 저 선배님의 아내분이 제일 궁금해요. 이 자리에 앉아야 될 건 바로 아내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 아내분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떠세요? 저도 사실 불만이 뭐냐면 가게를 벌써 3개째 오픈을 해놓고 그 뒤치다거리는 사실은 제가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애들 케어해야 되고 장사 신경 써야 되고 그다음에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남편이 있어야 되는 그럼요. 상황에 없다 보면 힘이 붙인다는 생각도 좀 들고 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느낌이 요즘에는 좀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너무 책임감 없다 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어딜 간다고 하는 통보가 사실은 늦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점심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인데 그 시간에 계곡에 막 입수 동영상을 올리거나 다른 가게 오픈하는데 가서 또 하거나 그런 게 올라오면 이 인간이 또 딴 데 가 있구나. 자기 가게 바쁜데. 차라리 뭐 남편은 다른 일을 한다면 기대도 안 하는데 남편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없으면 더 조금 화날 것도 더 화가 나죠. 맞아요. 네, 작은 가게에 3개를 저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면서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자주 모임이 있다 보면은 또 스타일이 먼저 내야 되는 스타일이고 이러다 보니 200~3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제가 아끼는 그게 약간 허무해지고 김 빠질 때가 있거든요. 아니, 저 선배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이렇게 들으니까 고민스럽게 들리네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장사를 좀 하다 보면은 내 장사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남의 장사를 돕는 게 더 나한테 이익이라는 걸 느낄 때가 이게 뭔 얘긴데요? 이게 뭔 얘긴데요? 이론입니까? 예. 작년에 제가 오픈한 가게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여지껏 제가 도와준 식당 사장님들 정말 몰려왔어요. 그분의 친구, 그분의 부모님.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저 집은 불경기에도 손님이 많구나. 제가 그만큼 도왔기 때문에 저도 도움을 기분이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거겠죠.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라고 느껴졌던 게 내 장사를 열심히 하기보다 남의 장사를 도와주는 게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이득이다. 그러면 와이프분도 내 장사 하게 하지 말고 남 도와주게 하셔야죠. 와이프는 지금 내 장사 그렇게 좋은 걸. 그 좋은 좋은 걸, 거를 네. 가족이 같이 하셔야죠. 그게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네?
남편은 그렇게 하고 부인은 그렇게 하고 역할이 분담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부부끼리 하는 장사는 지금 다 못하고 있는 장사네.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다른 분의 애로사항 고민을 들어줌으로써 내한테 이득이 더 많더라는 걸 한 번 아니 두 번 그거는 느끼다 인정하시는 보니까 거죠. 우리도 가게 3개를 하는데 거의 아내한테 맡겨놓고 저기 회원들 일을 많이 보는 편인 건 맞는 거죠? 인정. 예, 근데 인정. 저는 궁금한 게 항상 왜 그렇게 상의하거나 그런 과정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야유하지 마십시오. 그 원래 부인하고는 상의하는 게 아니고 통보하는 게 인생이 편합니다. 진짜. 아시면서. 왜 눈빛이 이쪽으로 가십니까? 저는 아내의 통보를 듣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지금 사실 이 사연은 별로 세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제일 세네, 사장님의 태도가 너무 세요. 야유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이게 잘못됐다는 걸 그럼. 인지하고 계시면서 또 그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절대 남을 도와준다고 사장님 죄송하지만 안 멋있어 보여요. 근데 오늘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왔어요. 우리 예. 한 분 한번 좀 만나볼까요? 예. 이거 아들. 이분들 아들이에요? 몇 살이에요? 저 16살. 16살.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에 서운했었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했어요? 가족끼리 저녁을 먹기로 했었는데 아빠가 그걸 안 오고 모임을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좀 서운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서운하다고? 아빠한테 서운하다고 얘기했는데 고치겠다고 했는데 잘 고쳐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추석인데도 모임에 나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안 보냈던 것도 좀 서운했어요. 다른 데 예. 송편 빚어주러 가셨나? 명절에 뭐 하셨어요, 뭐? 선배님?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명절에도 외롭습니다. 특히 내 가족은 내 가족은. 근데 지금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자꾸 집에 늦게 들어오시고 그래서 엄마가 힘들어 보였던 적 있어요? 아빠가 밖에 자주 나가니까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데 그때 엄마가 뭔가 슬퍼 보였어요. 예, 명절도 그렇지만 뭐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생일이나 이럴 때는 아빠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제가 좀 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려 아빠를 그렇게 하니까 그럴 때는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또 제가 결혼을 날짜를 잘못 잡은 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 결혼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잘못 잡았다고 말씀하시는 왜 게 좋은 날짜인데 왜요? 어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평일날 할 거로 그냥. 어머. 많은 자영업자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떻게 했어요? 본인 가게 일을 하신 거예요? 파티 이제 사장님들과 파티했어요? 예, 예. 그럼? 아니, 저는 근데 너무 크리스마스 답답한 게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모든 가게들이 난리가 나는데 그날 파티를 하신다고요? 저만 가면 좋아합니다. 근데 나갈 수 있습니까? 저만 우리 집만 약간 좀 슬프면은 우리 집만 약간 좀 슬프면은 진짜예요? 예, 그렇죠. 근데 뭐 가족을 위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죠. 저도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왜 사람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웃어요? 아니 이것만 살았다고요. 마음은 항상 가족 곁으로 사랑하는 가족. 근데 몸은 자영업자들 곁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아니, 혹시 정말 우리 그 소상공인을 더 사랑하는 소상공인들이 왔습니다. 자영업자들. 안녕하세요. 진해에서 이발소 하고 있는 김성현입니다. 이발소 잘 봤어. 안녕하세요. 김해에서 찐닭집 하고 있는 조은주입니다. 일단 우리 염색을 맡았던 우리 미용실하고 예. 제가 가게 오픈한 지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는 그 손님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네. 많이 받던 중에 마장 카페를 통해서 이제 그 잔홍 형님을 알게 됐거든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손님도 소개를 많이 시켜줬거든요. 그런 찰나에 이제 이 탈색 모델이 필요해가지고 예, 잔홍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탈색 모델을 좀 구할 수 없냐 했더니 나오신 분이 이제 범석 이 동생이 나왔거든요.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여기에 뭔가 있어요. 아까 형님께서 얘기할 때는 범석식 들어갈 때는 카트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미용실 사장님하고는 염색이 얘기가 돼서 처음부터 온 거였네요. 염색이라면 안 움직일 것 같아가지고. 우리 범석 씨 이 사실 알게 됐어요. 처음에. 네. 어때요? 처음 알은 거죠? 몰랐어요. 아예. 네. 몰랐던. 우리 이발소 사장님도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고맙긴 하지만 부담스러울 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업을 먼저 하셨잖아요. 네. 그 조언해 주시는 거는 참 좋은데 하루에 두세 번씩 이제 오셔가지고 가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하시는데 지적을 하시는구나. 손님한테 인사를 하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인사하면 안 돼. 자, 배워봐. 어서 오쇼! 이런 식으로 고깃집도 아니고. 이발소에서 어서 오쇼! 이걸 인사시키니까. 그런. 네, 그런 형님 스타일로. 네네. 파이팅이 워낙 넘치시는 분이니까. 혹시 그 시리즈는 연기자는 연기자. 이발소 하신 분 얘기할 때 나왔는데 혹시 조언이랑 간섭의 차이 아세요? 뭐 본인이 들었을 때 네. 조언이라 생각하면 조언이고 이거 내한테 내 마음을 안 좋게 만든다 이러면 간섭이라 될 수 있겠죠. 네, 받으시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 바뀌는 시점이 결과가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 강요를 하게 되면 그건 간섭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뀔 때까지 계속 그건 간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해지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이. 조인공 여기 나온 만큼 형님한테 선배님한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를 하고 가세요. 네. 이런 기회가 없어요. 예. 제가 좀 3년 동안 많이 지쳤어요. 이제는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9살, 7살이면 제일 아빠 손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처갓집도 가고 싶고요. 안 간 지 얼마나 됐어요? 한 1년 가까이, 아까 말씀드린 한 1년 가까이 돼가지고 좀 너무 가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만나는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그럼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할 거고 지금은 솔직히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형님한테. 이게 굉장히 지금 사실 어려운 게 누가 나한테 진짜 선의를 갖고 그렇게 잘 해주는데 그게 되게 나중에 약간 좀 불편한 있어요. 거로 다가와서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기가 참 왜냐면 미안하고 후배가 많이 지쳤다라는 거 이렇게 처음 아셨을 텐데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기분이 얘기 듣고 뭐 어떤 생각이 나는지 어때요? 이번에 9번, 10번 가을배 나가면서 뭐 많이 지친 것 같은데 꼭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진실되게 있다면은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검은 머리가 파벌이 되도록 우리는 끝까지 화이팅 해야 됩니다. 마부장님 내려가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야기 진지하게 다시 한번 합시다. 아니 저는 사실 여태까지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저는 지금 선배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서 되게 표정이 이렇게 딱 근엄해지셔서 되게 상처받으실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상처는 받아도 얘기를 못 하는 스타일. 지금 우리가 같이 동료 장사하시는 분들과 후배님들 얘기 들으면서 가장 충격은 형님이 아니라 형님은 자기가 했으니까. 예. 근데 아내가 지금 충격일 거예요. 자기는 가게 일까지도 내놓고 뭐 집안의 대소사도 다 내놓고 남들을 위해서 한다니까 아내가 많이 봐줬는데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런 게 불편했다는 거 들면서 얼마나 아내가 지금 속상하겠어요. 그럼요. 그죠? 어때요? 자제분들도 마찬가지고. 눈물 나실 것 같아. 속상하셔서. 근데 본인이 처음에 겪었던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따뜻한 마음을 진짜 순수한 마음이에요. 가져야 맞아요. 예전에 그 동네를 뛸 때도 주머니에 이렇게 5,000원짜리 이렇게 넣어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지하도에 있는 그 거린들한테 주고 싶다고 마음이 할 따뜻하시네. 정도로 그게 지금은 이제 본인이 운영진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약간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이러면은 그렇지. 그 카페가 무너지니까. 확
그거 될 것 같은 느낌이 안타까운 좀 그러니까요. 들어요. 예, 보약도 안 지어줘도 뭐 알아서 챙겨 먹고 이러는 게 에너지를 막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그 에너지를 쥐어 짠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내가 보기에는. 무리하게 쥐어짜는 것 같다. 네네. 절대 나쁜 분이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건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 그 에너지 부분을 조금은 컨트롤 하셔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나눠서 배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골절 날고 제가 지금 금주 중인데 오늘은 시원하게 그냥 소주 한잔 하고 싶은 그런 날이에요. 자, 우리 수선 씨로 갈게요. 고민이다 아니다. 쉬엄쉬엄. 예. 이 길게 가려면 휴식도 필요하잖아요. 내 옆에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도 돌보면서 남을 돌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맞는 도움이 아니라서 그 선의가 평가절하되고 있진 않을까. 그렇죠.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다 들으시고 고민이다 생각하시면 눌러 주세요. 자, 5, 4, 3, 2, 1. 끝으로 우리 후배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또 제가 부족한 게 무엇이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마음 편하게 장사하시다 카페가 되고 좀 더 나은 마수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분하고 저 자제분께 한마디 하세요.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번개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주 안 시키고 돼지국밥 먹어서 4,000원도 아껴보겠습니다. 예, 아들, 딸 우리 사랑한다고. 아들 사랑합니다. 딸 사랑한다. 사랑해요. 몇 하나 받았을까요? 보여주시죠. 자, 지금 145표인데요. 150일 변하면 1위로 올라갑니다. 그러게요. 나는 고민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누굴 위한 삶인가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고민 응원 상품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